예, 토종벌과 양봉, 관리와 수익성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리하고 수익성이 이게 벌을 키우는 주된 목적이죠, 그죠? 우선 관리, 인건비인 거고 수익은 이제 수입이죠, 그죠? 예, 돈이죠, 그죠?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꿀벌의 경제적 위치는 지금 보면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꿀벌이 3대 가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처음 이 소, 돼지, 그 다음에 벌,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한참 틀려요. 뭐 그 소, 돼지, 닭, 뭐 그 염소, 뭐 이런 뭐 하다못해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누에 그 잠사 그 밑에 소속돼 있는 게 양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원책이나 이런 게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각종 지원책이 틀려지거든요, 이게. 예, 정책 저기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원책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토종벌은 더 열악해요. 양봉 다음이 토종벌이에요, 또. 같은 급도 아니고 양봉한테 후순위가 토종벌이에요. 그 정도 많이 밀려 있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토종벌 사육농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고, 예, 그래요. 좀 한번 뜻들을 한번 모아서 뭔가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밥그릇 사람들이 심해서. 그래서 강범에게 살펴본 꿀벌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보면은 매개곤충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많은 저기가 문제가 있죠. 제가 이미 올려드린 자료 보면은 매개곤충에 대한 거를 제가 올려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양봉이 담당하고 있던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토종벌이 좀 담당해도 그럴 수준이 돼 가니까 그냥 꿀만 저기 할 게 아니고 광범위하게 꿀도 꿀이지만 광범위하게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각종 정책 지원이라든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인지도 이게 절대 바꿔질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저기 한 거예요. 이거는 농어촌 방송 저기에서 임리라 기자가 저기 해서 찾아본 집계예요, 이게. 경제적 가치는 한 6조 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농림축산건협본부에서 이거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꿀벌의 꽃가루 매개 이거를 하는 게 전 세계 우리가 식량의 90% 식량의 90%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식량이잖아, 그죠? 인간이 먹는 저기의 식량의 90%를 차지 매개의 저기를 하고 100대 농작물 중에서 70% 이상이 꿀벌이 이룩한 수분작용, 매개작용으로 만들어진답니다. 100대 농작물을 이렇게 축출해서 보면은 그 중에 70% 이상이 꿀벌이 매개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꿀벌의 경제적 가치로 한 사람은 380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거죠. 예. 아주 많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6조 원이라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거죠. 경제적 가치가. 예, 단 하나 이거는 매개 작업으로만 따진 거니까 굉장한 거죠. 예. 꿀이나 봉산물 말고 예, 이런 저기를 한다면 굉장한 거죠, 이게. 6조 원이라면은 정부에서 결코 자시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값어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꿀벌이 자꾸 사라지고 있잖아. 그죠? 안타깝죠.
그래서 다리담 꿀벌은 매개작업 이 적인데 여기서 보면은 서양종 꿀벌하고 디형벌하고 토종벌하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저기가 보면 과중이라는 한 개의 무게로 봤을 때, 즉 쉽게 얘기해서 이 시험군에 시험 저기를 이 과일 중에 각 한 개의 무게를 따져 봤을 때에 훨씬 더 토종벌이 저기 한 게 높죠, 그죠? 약 한 1g 정도 차이가 나죠. 과실수는 230개. 저기가 줄을 230개를 표본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나무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물론 차이는 있겠죠. 뭐랄까,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이건 집계이니, 데이터이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생산량이 킬로그램 했을 때, 33.6kg이니까 한 200g 정도 더 생산됐네요. 그죠? 그리고 금액도, 335구니까 300평이네요. 그죠? 거기서, 110만 8천원, 8,800원.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높네요. 그죠? 한 600원 정도 더 높네요. 그죠? 조수익도 좀 더 높아요. 약 한 1,000원 정도 더 높네요. 그죠? 그런데 봉군 투입 비용으로 봤을 때 50만 원이잖아요. 저기니까 5만 원이네요. 그죠? 5만 원. 예, 5만 원. 예. 1,000단위니까 5만 원이네요. 그죠? 근데 디형벌은 7만 5천 원. 수양종은 8만 원. 틀리죠. 그죠? 예. 그리고 순수익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지수 대비했을 때 보면은 약 한 1,000원 정도 예.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큰 차이는 없는 거지만은 일단 차이는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밑엔 그냥 재미삼아 넣어본 자료에 벌주면 왜 육각형일까 이런 거. 예. 그리고 벌꿀이 설탕보다 좋은 이유. 예.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판매하는데 좋은 거고, 왜 육각형일까 하는 거는 우리 일반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 유리한 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연간 조수익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토종벌은 6월부터 채밀이 가능해요. 9월 말까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통 7, 8대 채밀을 할 수 있어요. 통당, 분당. 근데 서양종 저기에는 일단 정상적인 둘 다 정상적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카시아 잡꿀 밤꿀 감로 화분 이 프로폴리스 이거 다 합쳐도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겨울을 한 통 갖고 겨울을 놨어. 그런데 그러면은 토종벌은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 내장벌이라면 4통을 만들어서 꿀을 뜰 수 있어요. 4통 다 꿀을 떠요. 4통을 만들어서. 근데 양봉은 한 통을 갖고서 개상을 올리든 삼상을 올리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꿀을 한 번밖에 못 떠요. 그러고서 밤꿀이 끝나고 나면은 분봉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토종벌은 이미 4월 달에 분봉을 해서 꿀을 뜨기 시작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년 조수익으로 본다면 토종벌이 훨씬 수익성이 높다 하는 거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그죠? 요런 결과를 얻는 거죠. 2월 토종벌이 2월에 한 통, 서양종벌도 2월에 한 통, 오매상 같이 오매상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4월 20일경에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꿀을 뜰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토종벌이 그 앞으로의 그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한데 농촌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 효과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농촌 저기가 그 평균 연령대가 뭐 60대 후반에서 70대예요. 그런 분들이 벌을 키우고 있고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이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젊은 분들이 뭐 이미 그 40대 50대만 돼도 참 갈 곳이 없어갖고 고민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시골로 많이 오시면은 일자리가 와서 창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 벌을 키운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저기 하는데 그 중에서 토종벌이나 이런 저기 사육 저기가 그게 일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농촌으로의 기농이라든가 농촌 유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좋은 저기가 되죠. 그리고 300평 정도를 가지고 보통 한 100통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100통을 가지고 이 저기를 연간 토종꿀을 생산한다면 4드럼 정도를 앞으로 사육 방법만 현대화를 시킨다면은 물론 주변에 저기 밀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참고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저 정도는 충분히 뜰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냥 4드럼만 잡아도 아니 3드럼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20만 원 한 대당 20만 원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드럼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드럼이면 6천만 원. 그러면은 저기가 연수익으로 연봉으로 따진다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월 500 정도의 저기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지원책이 많잖아요. 또 많이 따르고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해요. 근데 뭐 그냥 이 노력의 대가 없이 이걸 얻으려면 안 되는 거고 열심히 그냥 했을 때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그래도 아침 8시 출근해서 6시, 5시 퇴근하고 이거 했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벌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지런히 한다면은 그 정도 충분하다 이거죠. 예. 그런 거니까 참고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은 일자리죠. 그죠? 연봉 6천, 7천만 된다고 하면은 아주 고소득이죠. 근데 벌을 키우면은 여가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뭐 맨날 벌 들이다보는 거 아니고 일정 시간 하루에 일정 시간만 투자해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구나 이 토종벌은 점심 이후에는 절대 뚜껑을 잘 안 열어보는 거니까 예. 하면 도봉당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저기서는 괜찮은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여성분들이 참 벌을 잘 키워요. 여성분들이 참 잘 키워요. 찬찬하고 꼼꼼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잘 키워요. 특히 토종벌 아주 잘 키우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부가 귀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관심을 갖고서 두 분이 오손도손 그냥 해가지고 그냥 속닥속닥 하면서 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벌을 키우면 손익분기점이 가장 빨라요. 당해년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손익분기점이 뭐냐?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도표로 한번 해놨어요. 좌측 그림 이거를 보면 좌측 그림 보면은 이 손실과 순이익 이 저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게 매칭이 되는 곳,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시점.
손실과 이익이 서로 딱 맞아. 그러니까 100원의 손실을 봤다면은 100원의 이익이 있어서 딱 마주치는 부분. 그게 손익분기점이에요. 그 분기점이 지나고 나면은 순이익 부분이 올라가고 손실 부분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예. 그거를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저기가.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이 딱 매칭되는 부분.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익이 바로 창출되기 시작하는 순이익에 돌아오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저기를 표현한 건데, 바로 요게 마주치는 부분. 요게 당해년도에 사실 기업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시설 투자라든가 하다못해 슈퍼를 차려도 투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슈퍼를 차렸다. 그러면 이익하고 투자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분을 뽑았다. 다 뽑고 지금서부터는 하는 거는 남는 거는 이익 쪽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게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게 1, 2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벌은 안 그래요. 2, 3개월이면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주 이 메리트가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에요. 그런 거니까 벌을 다른 농촌에 와서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한 4, 5년 지나야지 수입이 창출되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나서 투자를 하고 몇 년 투자를 하고 약 치고 거름 주고 이걸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일을 따기 시작해서 또 다시 한 3, 4년이 지나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5, 6년 이상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돌아오는데 벌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 해 몇 개월 내에 바로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거니까 굉장히 손익분기점이 빠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봉하고 소형종하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본 거예요. 야생성이 강하고 저기는 좁은 공간을 선호하는데 벌통 자리 놓을 자리에 대단히 민감해요. 근데 또 양봉은 잘 적응해 나가고 있고 성질이 단순하게 급하나 인간의 공격을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양봉의 성질이 온순하다 그랬는데 결코 온순하지 않아요. 앞에서 알짱거리면 쏴버려. 요걸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선풍 작업도 방향이 틀려요. 머리를 밖으로 두고 외적을 감시하면서 이렇게 선풍 작업을 하는데 양봉은 머리를 안으로 두고 있어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왕대 이식 저기가 힘들고 작은 꽃에도 잘 이 방화를 하고 장소 이동하면서 채밀이 이동 양봉이 좀 불가능하다고 저기는 보고 있는데 우리 충주 근교에 엄정이 있는데 그분은 토종벌을 갖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저기 엄정에 와서 한번 있다가 경기도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 양봉이 가능했구나. 근데 이동 양봉이 저도 제주도로 가니까. 근데 그건 겨울 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은 10월 달에 이제는 이 제주도를 내려가는 게 10월 달에 꿀을 따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요. 송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월 달에 꿀이 아주 많이 나오는 저기가 있어요. 섬지방에 우리 남해안 섬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그런 이 넝쿨 식물인데 10월 달에 꽃이 피고 10월 달에 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상당히 맛있어요, 꿀이. 약용 효과도 많이 있고 아마 제주의 특산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22년도에 이제 이 소트인저 꿀이 생산되고 있는 적인데 많은 연구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저기 채밀 방법이 재래식이고 근데 양봉은 이제 좀 틀리죠, 그죠? 먹이 소모가 적고 예. 그리고 이런 법 늦가 활동력이 아주 강해요. 추에 건드는 능력이 강하고 재래식에서는 소비나 소초 관리가 어렵고
사각이나 이 설탕에서는 뭐 그 전혀 불가능하고, 근데 물 불용 그 물질 함량이 많이 높아요. 수액 뭐 이런 거죠. 그 양봉에 비해서 높아. 그리고 정책식 연구 자금 이런 지원이 좀 빈약해요. 양봉에 비해서. 그리고 전문 연구 자료도 빈약하고, 어떤 그 책이나 이 서적을 좀 그 양봉은 책으로 된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 저기 하기가 좀 접하기가 쉬운데, 토종법은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자료가 많이 미약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그 자꾸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료를 좀 많이 그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어떤 좋은 결과를 좀 한번 얻어봤으면 하는,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자꾸 올려드리는 건데, 이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더 좋은 그런 연구 사례도 많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뭐 나름대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나이도 있고 뭐 그래서 일부에서 뭐 책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런데 뭐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라도 제가 가진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정리한 거를 이런 거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러다 보면 좋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것도 괜찮겠다 하면은 능력 있고 저보다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좀 많은 걸 좀 했으면 싶어요. 저는 단지 그냥 하나의 뭐랄까 시발점 역할,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제 자료 이런 거 보시고서 좀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자료 참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좀 배우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봉이들이 보면은 꿀을 따는 꽃 종류가 많이 다르고, 예. 꿀의 질이 참 좋아요.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봉 사육 방식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생산 형태에서도 문제가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육 방식에서는 이제 산간 지방을 선호하고 있고, 예. 개별 벌통 집단 저기가 좀 어렵고,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고정사육, 친환경 벌 키우기가 좋다. 친환경으로선 참 좋아요. 그 부분은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생산 형태에서는 농가 부업, 아직 이 토종벌 가지고 전업으로, 뭐 전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전업으로 하고 있는 거일 뿐이지, 사실은 이런 걸 전업을 젊은 세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가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기가 참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연중 채밀도 이제 저기 하는데, 여기 제가 1, 2회 채밀만 한다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6, 7회 정도 채밀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단 6, 7회를 채밀하는 게 전부 다 숙성이 돼서 밀봉이 된, 밀개가 된 꿀을 떴을 때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봉 마냥 물꿀을 뜨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숙성이 된 꿀을 뜨는 거를 했을 때도 그 정도 횟수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숙성 안 된 꿀은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정 사용만 해야 되는데, 좀 이동도 좀 저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그런 것도 좀 저기 하시고, 안 된다는 것보다 하면 된다. 예. 이런 저기도 절대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생산 형태도 좀 많이 좀 바꾸고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오면 좋죠. 예. 그리고 벌통 종류가 지금 통일화가, 물론 이 서양 정도 보면 아직 서양에서도 이 벌통 이 저기가 현대화가 된 게 한 1700년도, 1730년도니까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도 아직도 우리나라 재래 이 저기 마냥 그냥 이 나무로 그냥 툭툭툭툭 짜가지고 저렇게 우리 대빵 마냥 이 하는 벌을 사육하는, 시골에 가면 그런 산간 지방으로 가면 아직 저 유럽 쪽에도 그런 게 많답니다.
그 뭐 우리나라 형태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의 차이니까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 그죠? 그 사육 방법이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대요. 꼭 뭐 계량 저기에만 키우는 건 아니랍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제 세 가지 볼통을 다루고 있죠, 그죠? 재래볼통, 환태통, 그리고 이제 다단 사각볼통, 세양종 꿀볼통, 계량통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걸 이용하고 있고요. 예, 볼통, 토종 볼통의 종류를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 보면은 대박, 그죠? 사각볼통이죠. 이렇게 키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 환태통, 설통이죠. 이렇게 하고, 안에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이제 계량통, 이렇게,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보자면은, 우리가 바꿀 건 좀 바꿔서, 예, 단꿀을 어떻게 채밀하느냐, 시점을 숙성이 된 꿀을 뜨느냐, 아니면은 서양종 마냥 밤꿀 따로, 아카시아 꿀 따로, 무슨 꿀 따로, 무슨 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 토종꿀 마냥 1년간 모든 거를 다 쉽게 얘기하면 모듬이죠. 모듬 저기를 꿀을 판매하느냐, 이게 차이일 뿐인데. 발상의 전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개선할 거 개선하고, 바꿀 건 바꾸고, 서로 좀 연구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도 좀 서로 공유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서양종하고 비교 검토를 이렇게 나름대로 쭉 이렇게 해본 건데, 저게 저기에서 농진청에서 이제 조금 자료를 제가 이렇게 저기 해오기도 했어요.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좀 비교 검토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좀 개선하고 고칠 건 고치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좋게 발전되었으면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